자, 그러면 2단원 들어갑시다. 자, 2단원을 좀 보면 준호 거기 뭐라 나와 있어? 확률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2단원 시작인데 아마 우리가 내일 정도 됐을 때 정말로 확률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일 정도 배우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딱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확률의 초반 부분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우의 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그래서 딱 그 정도 내용 학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준아 그럼 제일 처음에 뭐를 좀 배워볼까? 확률. 썼어요. 자, 여러 용어들을 좀 먼저 배워봅시다.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예시를 하나 좀 듭시다. 주사위랑 동전 중에 행주 뭐가 좋아? 네. 들었잖아. 들었잖아! 한번 주사위랑 동전 중에 주사위. 이 가세언니들 기본적으로 잘 못 듣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문제에서 아마 어떤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시행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실험을 아마 할 거예요. 왜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보통 중딩 때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는 주사위를 던져요. 나행주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있어 보이게 말을 붙인다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저 시행이란 말을 굳이 안 써도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면 크게 부담은 없지만 그냥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상황이 주어졌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행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로 빨리 뭘 하셔야 되냐면 상황을 체크하셔야 돼요. 흰색으로 쓰자. 주황색으로 쓰자. 이 시행이 주어져 있으면 빨리 그걸로 상황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자, 그러면 지금 예시로 든 거에서는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인 거지. 그럼 이 상황을 통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걸 알게 돼요? 6. 네,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라는 걸 알게 되지. 근데 있어 보이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아마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 첫 띵 1에 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결과적으로 집합이래요. 여기까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라는 주사위 눈의 수가 나오죠. 그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야. 표본 공간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걸 주로 어떻게 쓰냐면 S로 많이 씁니다. 표본 공간은. 그리고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같은 거 쓸 때 앞에다 n 붙이는 거 알죠? n하고 괄호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자, 요렇게 쓰면 이게 결국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가 괜찮아요? 그렇게만 딱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떤 시행을 하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상황 체크하시고 바로 전체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용어들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6의
6의 약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문제에서는 6의 약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제시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도 또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즉 집합이래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의 일부분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부분 집합이란 말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자식도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의 경우의 수에 부합하는 표현을 좀 쓰자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지. 민기 괜찮지? 자, 그럼 만약에 봐봐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그때 6의 약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하자. A가 발생할 확률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몇 분의 몇을 써요? 6분의 4를 쓰겠지 아마.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나? NS분의 N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지. 그럼 이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다. 준우 괜찮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확률을요 이와 같이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P 괄호하고 A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사건 A의 발생할 확률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그냥 되게 당연한 내용을 얘들아 그냥 지금 뭐 굳이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용어들을 우리 이거 중딩 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었어요. 거기에 약간의 용어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뿐.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확률에는요 여러 종류들이 있대요. 자,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수능에서 1번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건 A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진짜 조사하고 아이고 개똥싸 앉아있네. A 조사하고요. 전체 경우의 수 진짜 조사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셔야 되는 건 그렇다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A라고 하는 건 졸라리 커봤자 값이 얼마겠어요? 1이겠지. 계좌가면 음수가 나올 수 있나? 그건 안 되죠. 0 이상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만약에 제가 A라고 하는 거 얘들아 집합이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걸 A의 여집합이라고 하죠. 그럼 저건 어떤 의미겠어? A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겠지? 그러면 전체에서 A가 발생하는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겠어 얘들아? 뭐 1이겠지 뭐. 받아들이시는데 큰 어려움 없죠? 경우의 수분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 A 경우의 수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PA죠? 그죠? 그럼 따라서 얘는 1에서 사건 A의 발생할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다듬어 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진우야, 쟤 이름 뭐냐? 준우야.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2분의 1.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준우가 얘기한 이 확률은 얘들아 무슨 확률이야?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으로 앞면 뒷면 중에 앞면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우리 준호가 진짜로 그러면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5번 나와? 아니요. 아닐 수도 있죠. 그지? 실제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즉 우리가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얻어지는 확률, 이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만 두세요. 지금은 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냥 진짜 실험을 해서 얻어지는 확률. 예를 들어 문제 상황에서 야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10번 중에 6번 꼴로 앞면이 나오던데? 라고 하면 그 문제에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실험을 통해 나온 확률을. 근데 잘 들어. 우리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만 실제로 4번을 던졌을 때는 앞면이 2번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지? 근데 봐. 4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어요. 0.5에 많이 모자르죠. 0.25가 될 거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동전을 10,000번 던져. 그러면 5,000번 근처까지는 좀 나오지 않으려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즉 우리가 통계적 확률에서 지금 이 겨울방학 때 알아야 될 내용 딱 하나 정도? 통계적 확률에서 내가 실험의 횟수, 즉 시행의 횟수를 늘려주면 이 통계적 확률은 어느 확률에 가까워지겠어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되게 특수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전을 10,000번 던졌는데 10,00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되게 극히 적겠죠? 그럼 거의 뭐 한 5,000번 근처까지 가겠지.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통계적 확률은 나중에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져요.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지는데 이때 뭘 늘리면 된다고요? 시행 횟수를 키우면 된다고요. 시행 횟수를 올려주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근사해진다. 가람이 옳지. 어이. 이래. 옳지. 세 번째. 기하적 확률. 쌤 그러면 고3 입장에서는 통계적 확률과 지금 쌤이 쓰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모의고사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알겠지? 쌤 내신엔 나와요? 네, 내신엔 나와요. 잘 들어봐요. 기하적 확률이라 썼는데 예시예요. 민기랑 찬이가 대치쿠민에서 1시부터 2시 사이에 만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민기도 1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올 거고요. 찬이도 1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올 거야. 근데 둘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먼저 도착한 사람은 10분만 기다리기로 해요. 서로. 그럼에도 없으면 그냥 집에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민기가 35분에 왔는데 찬이가 40분에 왔어. 그럼 둘은 만나겠죠? 민기가 10분 안에 기다리는 과정 중에 찬이가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민기가 10분에 도착했는데 찬이가 35분에 오면 둘은 안 만나죠. 그럼 둘은 지금 딱 봐도 만날 가능성도 있고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둘이 만날 확률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냐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쌤 그러면 잠시만요. 민기가 1시 1분에 올 수도 있고 2분에 올 수도 있고 33분에 올 수도 있고 4분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0?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얘가 1분 2초일 수도 있고 1분 3초일 수도 있고 1분 4초일 수도 있고 1분 5초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쌤 3600? 얘가 1분 13초에 올 수도 있고 이해돼요? 끝도 없는 거 이해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그치? 초와 초 사이에는 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좀 애매하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누가 봐도 전체 경우의 수를 6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1과 2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기가 좀 애매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 기하적 확률이에요. 뭔 소리예요? 기본 문제 볼게요. 딱 하나 정도 넣어놨어요. 기본 문제 4번 봅시다. 71쪽에. 자,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A
2부터 6이라고 진우 나와 너 이름 뭐냐? 준우 보여?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는 실수 a가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2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는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준우찡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네. 이따가 누가 봐도 뭐 떠올라요? 판별식 떠오르지 뭐. 그럼 네 개 들어봐.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아마도 상황 체크했죠? 전체 경우수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에 있는 A 경우수 몇 개 있겠어?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생각한 거가 아니야. 1.3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즉 여기에서 내가 픽할 수 있는 A가 너무나도 많은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9개로 얘기하는 건 옳진 않겠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근데 뭐가 어찌됐건 판별식을 좀 쓰면 행주 짝수 공식 쓸 줄 알아? 오케이 옳지. 또 퍽인데요. 일단 한번 던져보고 이게 넘어가면 그렇게 가고 또 퍽인데 하면 선생님 실수했어 이렇게 가려고 지금 머리 쓰고 아니? 얘가 어떻게 되면 돼? 한 번에 맞추자. 밑에 해설이 있네 슈가. 왜 이렇게 무거시겨? 0보다 크거나 봤네. 0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뺏겨주시면 A라고 하는 녀석은 0 이하거나 또는 A라고 하는 녀석은 2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기로 했대요. 여기 A축이 있어요. A축이 있는데 현재 A로서 가능한 건 마이너스 2부터 6 정도까지래요. 그 중에 A를 하나 골라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 실근을 갖게끔 만족하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더래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가능한 한 A인 거야. 그러니 약간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세면 좋을 것 같냐면 대충 이만큼의 요 정도의 비율로서 가능하네. 확률은 곧 비율이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간격이 얘들아 대충 한 몇 정도 되지? 8. 근데 그중 여기 간격이 2. 여기 간격이 4니까 대충 8 정도의 간격중 6 정도의 비율로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이런 식으로 네가 경우의 수를 진짜로 세기가 좀 힘들 때 그냥 단순히 비율로서 접근을 할 건데 이 비율을 체크하는 방식이 가지수를 세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가지수를 세기가 힘들어서 그 비율을 길이로 셀 때도 있고요. 밑에 있는 발전 문제는 넓이로 세야 되거든요. 이렇게 넓이로서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되는 확률에 해당이 되는 비율을 구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충 느낌은 좀 오세요? 민기 괜찮아? 네. 그러니까 한 8 정도의 비율 중에 한 6 정도의 비율로 가능하니까 대충 한 4분의 3 정도 비율로 가능하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답은 4분의 3.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 뭐가 됐건 경우의 수를 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는 방식을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확률의 용어, 확률의 종류인데 우리가 어차피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수학적 확률이고 저거밖에 안 만날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쌤이랑 자 57쪽에 발전 1번 보자. 자, 흰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네요. 그런 시행을 했나봐요. 발전 1번이야, 준우야? 57쪽.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 주머니 안에 있는 6개의 공 중에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그럼 민기야,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되겠어? 그치, 6시
3 정도가 전체 경우의 수겠죠. 지금 제가 할 말 이해되시죠? 문제를 읽고 주머니 안에 꼭 6개 있네. 근데 3개를 동시에 꺼낼 때까지가 시행인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상황 체크했으면 그럼 거기까지 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사건 나와 있네요. 공의 색깔이 모두 뭐 했으면 좋겠대? 달랐으면 좋겠대요. 그럼 흰 공 중에 하나, 노란 공 중에 하나, 파란 공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 라는 판단은 니들이 해야지. 문제를 읽으면서. 그럼 결국 2실 곱하기 2실 곱하기 2실인 거 돼요? 그러니까 분자로는 몇이 올라가면 돼? 8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6개 중에 3개를 뽑을 수 있는 모든 상황 6시 3 중에 마침 네가 꺼낸 3개가 색깔이 다르려면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뽑았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확률에 대한 내용이 뭐 얼마나 쓰여?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지 뭐. 이게 확률의 첫 번째 파트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바람 들어보니까 위에가 2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안타깝네. 다른 분들은 이해되세요? 찬 이해 안 되죠? 아니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공의 크기가 다 같은데 최악이네요. 자, 봐봐. 공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어떤 공 중에 뭘 꺼내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인 거잖아.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가 그러면 63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잖아. 그럴 수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멈칫한 거야? 그건 또 아니에요? 얘는 나름 타당한 이유고 그대는 저는 다시 보상을 촬영 안 하고 있어 지금. 오늘은 못했어. 이게 자꾸 영상으로 자꾸 그냥 다시 봐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얘들아 봐봐. 준우가 나름 그럴싸한 이유를 댔어. 아니 민서 모든 공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네가 6시3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근데 지금 공의 크기와 모양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같은 색의 공끼리는 그걸 그냥 구분하면 안 되지 않아? 인 거야 지금 준우 말은. 맞죠? 잘못된 생각인데 잘 들어. 확률은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헷갈리는 순간이 올 때 확률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 주머니 안에 공이 있어요. 이 중에 공 2개 꺼낸다라고 치자.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 공이 있어. 빨간색 공이 1개 있다라고 치자. 검은색 공이 있어요. 5억 개 있다 치자.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이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빨강 검정, 뭐라고? 빨강 검정. 아니면 검정 말고는 없지 않냐? 다른 거 있어요? 없지. 그럼 뭐 슈밤 빨간색이 뽑힐 확률 2분의 1이에요? 빨간색 슈밤 어딨어?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빨간색이 나올 가능성은 개 적지 않겠어요? 왜요? 공 같은 색이라고 쳐. 공 같은 색이야. 5억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럼 뭐 슈밤 5억 개에 있는 검은색 2개 나올 건 한 가지만 세면 돼?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뽑으면 2번 중에 한 번은 빨간 공이 나와? 아니잖아요. 이해돼?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얘가 사이즈가 같은지 다른지는 안 중요해요. 왜? 진짜 개수가 들어있거든. 좋은 질문이긴 해. 그러니까 저게 같은 공이든 다른 공이든 안 중요해요. 같은 사이즈의 검은 공이든 다른 사이즈의 검은 공이든 5억 개라는 존재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좀 이해되지?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빨간 공이. 그치? 그러니 주머니 안에 6개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죠. 그 중에 3개를 뽑는데 이 모든 애들의 존재성을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다 다른 6개로.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6시 3. 어디 갔어? 지웠나봐. 6시 3. 여기까지 세훈이 이해돼요? 진짜로? 네. 근데 그 3개가 색깔이 다 달라야 되니까 검은색 중에 1개 뽑히면 되고 빨간색 중에 1개 뽑히면 되고 그 다음에 흰색 중에 1개 뽑히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20분의 8, 5분의 2, 1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 민기 이해했니? 네. 어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세는 거 조금 불편한데? 그럼 거꾸로도 세보는 거야. 6건으로. 그런 거 다 앞쪽에서 연습했었잖아요. 자, 숙제는 부담 주는 게 저는 좀 싫기 때문에 내일까지인가요, 준우? 네. 71조까지만 낼게.
네. 71쪽까지만. 난 진짜 난 부담 주는 거 너무 싫어. 네. 예? 71조. 61쪽 아니에요? 눈 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바나나. 그래요? 자 59쪽에 5번 체크. 바나나. 8번 체크. 와 수능 문제 두 개가 있는데 재작년 거 해볼래? 작년 거 해볼래? 둘다 대장. 오케이 12번 체크. 그래 이렇게만 해봐 3개. 됐다. 맞추기 다 맞췄어 진우야? 준우야? 네. 어휴. 자, 뭐 해줘? 8번이요. 8번. 자, 우리 확통 교재에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고3 평가 문제들입니다. 요것도 이거 12번 한번 할게요. 근데 이제 얘들아, 모든 문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와 같이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아는 그런 문제들만 나오지 않아, 세훈아.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세야 되지? 아 모르겠다. 애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어야 문제지. 그잖아.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아 모르겠다. 오케이. 석구쌤 지나가시네. 질문하러 가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주셔야 이게 좀 늘어요. 비단 확통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자 문제 볼게요.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대요. 6명의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좌석에 임의로 앉을 때가 전체죠. 거기까지가 상황이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세율이 몇 가지야? 90까지. 6회까지죠. 즉 720까지죠. 왜 90까지가 나왔지? 200, 200분. 어? 200, 200, 200분의 600을 했구나. 왜요? 같은 것이 한국, 중국, 일본. 봐, 이게 정말 생각을 안 하고 보면서 문제를 읽은 거야. 사람들 6명이잖아. 그럼 그냥 앉으면 600이지. 근데 이게 아무런 집중을 그냥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중국 11, 600 나누기 200, 200 이렇게 그냥 간 거야. 정말 밀도 없이 문제를 읽은 거지. 그러면 안 되세요나? 네. 자, 600분의 같은 나라의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되래요. 좌석 번호의 차가 1? 그러면 예를 들어 준우가 여기 앉았다라고 쳐요. 그럼 가람이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지? 12와 21에 앉을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바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나라라고 치면 어떤 놈이 어찌됐건 여기 앉을 거잖아. 그럼 여기 앉았을 때 차가 1이 되려면 양옆으로 앉아야 되네요. 차가 10이 되려면 이렇게 앉아야 되네. 그럼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라고 쳐요. 윗줄이 이렇게 앉았다 쳐요. 야! 밑에 줄에 여기도 누군가 앉을 거잖아. 그놈 옆에 반드시 같은 나라 놈이 와야겠네. 이렇게 둘이 앉아버리면 즉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로 가능한 게 이 세팅이 있지 않아요? 요렇게 앉을 수 있는 세팅? 이해돼요? 네. 억지 아니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앉았어. 준우 가람이가 이렇게 앉았어. 그럼 다른 나라 놈이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야 되죠? 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상황도 있네요? 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네. 이해돼요? 상황이 몇 개 있어요? 3가지가 있지. 이걸 먼저 잡는 거야. 여기에 막 엄청 대단한 수학적 능력이 쓰이지 않아요. 문제 똑바로 읽고 여기 앉았다면 같은 나라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잠깐만 얘가 이렇게 못 앉네.
그럼 이렇게 앉으면 반드시 반대편에 이렇게 앉아야 되고 얘가 이렇게 앉아야 되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상황이 세 가지 이렇게 그냥 문제 읽으면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6명이. 그럼 걔네가 정해야지. 여러분 저희 1안으로 앉을까요? 2안으로 앉을까요? 3안으로 앉을까요?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3안으로 앉읍시다. 사실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앉을래요? 일본 어디 앉을래요? 중국 어디 앉을래요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몇 팩이야? 3팩이죠. 이해돼?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중국, 일본, 일본, 한국, 중국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앉기로 정했으면 사람들끼리 자리가 서로 뭐 해줄 수 있어?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의 몇 승? 3승.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야. 잘 이해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람 이해되지? 네. 그러니 진짜 얘들아 경우의 수랑 확률을 진짜 잘하고 싶으셔야 돼. 잘하고 싶을 거 아니야. 맞추고 싶으실 거고. 정말 얕게 생각한 다음에 질문해봤자 어차피 얘들 안 늘어. 했는데 틀려. 그럼 준호야 질문해야 돼 바로? 아니야. 시원 내가 뭘 놓쳤지? 답 확인해봐. 답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답 구한 게 가지수가 더 많아. 그럼 뭘 더 셌다라는 거 아니야? 시원 난 도대체 뭘 더 셌지? 여기서 겹치네. 그럼 나는 이거를 겹치지 않게끔 쓰려면 도대체 어떻게 세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연구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개인 취향을 타요. 사람마다 세는 방식을 본인만의 좋아하는 세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여도 저한테 질문하실 때나 기한쌤한테 질문하실 때나 의태쌤한테 질문할 때나 석구쌤한테 질문할 때나 풀이 방식이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12번) 주머니에 1이 적힌 공 1개, 2가 적힌 공 1개, 1이 적힌 검은 공, 2가 적힌 검은 공 3개. 오케이. 주머니에 흰색 공으로 1, 2가 있네요. 그 다음 검은색 공으로 1, 2, 2, 2이 있어요. 해서 도합 공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근데 문제를 좀 보니까 천천히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세요. 저딴 식으로 나와요 말이. 그럼 저걸 읽었을 때 그냥 되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내가 3개 꺼냈다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6시 3이지 뭐. 이해돼요? 수능 문제야. 흰 공, 검은 공이 서로 크기가 같다 작다 이딴 말 없죠? 왜?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 오케이. 그 다음 꺼낸 3개의 공이 모두 곱했을 때 그 값이 8인 사건을 B 해서 이걸 구하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말로 이어붙이면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야. 생각했어야 돼. 그럼 얘는 A 이거나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셨어야 될 건 A 구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B 구해야지. 그 다음 세 번째 뭘 했어야 돼? 그렇지. 혹시라도 이 자식 겹치는 건 없었나? 이렇게 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사건 A가 뭐였냐면 사건 A가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예요. 여기서 3개를 꺼냈는데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야. 얘들아 흰 공 나올 경우에서 어떻게 돼? 그치. 2가지라 써도 되고 ECL이라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3개 중에 몇 개, 4개 중에 몇 개 뽑히면 돼? 4시. 네 4시 굿.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짜 부러져. 준이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사건 B가 나올 경우의 수는 뭐였냐면 곱했더니 8이라며 3개를. 그럼 얘들아 그냥 다 어디서 나오면 돼? 2가 뽑히면 되는 거지. 2 몇 개 있어요? 4개. 그 중에 몇 개 뽑히면 돼? 3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혹시 겹치는 건 없을까? 2에서 3개가 뽑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건 위에서도 샜겠죠? 밑에서도 샜겠지? 그러니 우리는 다시 자, 흰 공 1개 하면서 검은 공 2개가 뽑히려면 흰 공 2는 무조건 뽑혀야 되죠? 네. 그리고 검은 공 이 3개 중에 몇 개가 뽑히면? 두 개. 2개가 뽑히면 이건 위에 거 밑에 거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 쓰였겠지. 이해되실까? 민기 이해돼? 진짜로? 오케이. 따라서 얘는 12, 얘가 4, 얘가 3, 16, 3. 그래서 위에는 13 이렇게. 20분의 14. 수능에서 이런 거 나와요. 밑에 문제가 따끈따끈한 작년 수능. 뜨거.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채우실 때 얘들아 할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해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들은 내일 질문하세요. 선생님 최대한 납득되시게끔 설명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거 당연히 조교쌤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질문해도 되는데 최대한 고민 많이 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고생들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